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JTBC의 그 뉴스 공식 유튜브, JTBC에서 뉴스만을 이렇게 중계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지금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손석희 전 앵커와 마지막 인터뷰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이 올라왔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손석희의 미소. 근데 그 예고 기사인데 그래가지고 25일, 26일 그 저녁 8시 50분부터 80분 동안 이틀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160분 동안 JTBC가 요 좌담을 방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고 방송에 문재인과 손석희가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 청와대 경내를 두 사람이 이 산책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정말 이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네? 문재인 이 좌파 세력이 보란듯이 이 내용은 뻔해요.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무너뜨려 가지고 어떤 과정으로 문재인 정권을 세웠고 어떤 과정으로 문재인 정권을 유지했고, 그래서 어떻게 꽃가마를 타고 문재인이가 퇴임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이거야말로 문재인의 모든 것을 집대성하는 정말 거대한 용비어천과 드라마가 될 거예요. 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난도질한 것을 완벽하게 거짓으로 바꿔버릴 거라고. 이른바 박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 이 과정을 난도질할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았는데 수박 보수들의 열렬한 지지로 정권을 잡았는데 미래 권력이 지금 시퍼렇게 지금 그 미래 권력이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손석희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미화하면서 위선을 떨면서 자 사라질 거라고 여유 있게. 응? 좌파여 영원하라. 응? 좌파여 영원하라. 이런 나라가 된 거야 지금. 이런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한동훈이하고 손을 잡고서 네? 문재인 적폐를 청산한다?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완전히 이건 근거 없는 상상 임신이야. 한동훈이 정말 신의 한 수다. 정말 한동훈 인사했다. 보수가 그런 정신없기 때문에, 그런 정신없는 인간들이 보수라고 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재인하고 손석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 있게 좌파여 영원하라 하고 떠나는 거야. 이건 전적으로 보수의 책임인 거야. 손석희로 시작해서 손석희로 끝난다는 얼마나 멋진 이야기야. 2016년 10월 24일 이른바 손석희의 JTBC 그 뉴스룸 태블릿 PC,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은 잉태하기 시작한 거야. 정말 탁현민이의 이 기획은요 놀라운 거야 정말. 문재인 정권 손석희에서 시작해서 손석희로 끝난다. 이야, 나 정말 부러워. 너무 부러워 정말. 정말 이 탁현민이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정말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기획자야. 와. 정말 이건 인정을 해야 돼. 아니 지금 좌파에도 많잖아요. 몇십 명이 있잖아. 근데 JTBC에서 다음 정권 누가 될지 모르니까 손석희를 뺐거든. 그래서 도쿄 순회 특파원으로 도쿄로 피신을 시킨 거야 사실상. 근데 손석희를 불러다가 마지막 굿바이 인터뷰를 하잖아. 응? 이게 바로 좌파인 거야. 자, 손석희 너 때문에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하는 그 마지막 포옹. 얼마나 이게 정말 멋져. 우파는 뭐냐? 우파는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이명박 정권 만들고 박근혜 정권 만들었잖아요. 제가 신문사 논설위원 하면서 피눈물 흘려가지고 이명박 정권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노무현 저격수, 김대중 저격수 하면서 완전히 잃어버린 10년이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을 한 거죠. 지금하고 똑같이 완전 수박 보수 정권. 제가 옳은 소리 안 했겠어요? 그랬더니 이재호가 이명박 정권의 2인자인 이재호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민사, 형사 고발을 당해가지고 제가 언론계 떠날 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명박 정권 국정원 메인 서버를 문재인 적폐청사팀이 뒤졌는데 그 메인 서버에 윤창중 문화일보 논설위원 논설실장이 뭘로 들어가 있느냐?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 자, 보세요. 좌파는 의리에서 시작해서 의리로 끝나는 거야. 이걸 보수 우파가 배우지 않으면 이번에 뭐 윤석열 어떻게 캔실이 대통령 만들었지만 이걸로
이걸로 끝나. 악담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라던 김의겸이가 어떻게 청와대 나왔어요? 완전 파렴치한 부동산 투기꾼으로 흑석 선생 아니야. 흑석 선생. 근데 문재인이가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를 자를 때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오찬을 냈어요. 오찬을. 나는 문재인은 이런 건 참 나는 대단하다고 봐. 우리가 감정 빼고 봐야 돼. 노무현이가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 사건으로 난도질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 거야. 근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변양균 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가지고 변 실장님,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검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위로의 만찬을 하면서 소주를 기울였다는 거 아니야. 네? 그 완전히 흑석 선생이라고 하는 김의겸이를 어떻게 했어? 지금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네? 금배지 챙겨줘가지고. 노무현의 부인 권장수 여사가 그 변양균의 부인을 따로 만나가지고 우리 변양균 실장님 좀 지켜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좌파야,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좌파가 정권을 잡는 거야. 이건 정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야. 예? 우파는 완전히 각자 도생이야. 네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만약에 꼬투리 잡히면 작살내가지고 밟아가지고 그냥 보내는 거야. 그게 윤창중이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아이야. 제가 장담하는데 좌파는요, 앞으로 무슨 탄핵 어림없는 소리야.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네? 이렇게 지금 여론 조작을 하는 거야. 여론 조작을. 완전 대한민국을 쓰레기통에 넣어놓고서 손석희 불러다가 그야말로 거룩한 공정이 어떻고 기회가 평등하고 어쩌고 결과는 이런 소리 할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다 이거야. 우파는 이게 뭐냐? 이거 배우고 고쳐야 돼. 여러분, 제가 나경원 의원을 저는 아주 생내적으로 싫어해. 그러나 지난번 4.15 총선 그 동작구에 출마했을 때 대한민국의 좌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동작구로 가가지고 나경원이가 선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판사 하던 이거 이수진 판사한테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나경원이가 원내 대표까지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 어느 누구 하나. 네, 누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의 신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손석희의 이른바 그 엄청난 스캔들이 땅에 묻혔어요. 이게 나는 밝혀질 걸로 봅니다. 손석희의 그 엄청난 스캔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 엄청난 스캔들이 이제 슬슬 어디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신만은 아는 거야, 그걸. 네? 네.
것을 나는 눈에 보여. 그래서 손석희도 이준석 못지않게 아주 불행한 말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서서히 가고 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이가 손석희를 불러다가 청와대에서 그 멋진 인터뷰를 하고 JTBC에서 이제 80분씩 2번 틀어주고 유튜브로 중계도 하고 한다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경악해 한 한동훈 여론조사. 자, 이건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저의 진솔한 어드바이스예요. 지금 권력이 아무것도 없는, 퇴임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이가 지금 언론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데, 이른바 라이징 파워, 떠오르는 권력이라고 하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TVN에 나가서, TVN 유퀴즈에 나가가지고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야. 근데 이걸 아직도 윤석열 캠프에서 모르고 있더라고. 고호현님, 꼴까? 그런 막말 하지 마시고.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TVN이 어떤 매체예요?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던 게 TVN이야. 이게 참 희한한 게, 그것의 사실상 오너가 누구야? 그 이병철 회장이고, 그 이병철 회장의 그 아들 이맹이 머리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TVN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게 소위 말하는 좌파 방송이야. 박근혜 정권 때의 좌파 방송의 완전히 앞잡이였어. 근데 지금 그대로 TVN이 그대로 있거든. TVN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KBS, MBC, SBS, 연합뉴스, 서울신문, 그 다음에 종편들, 조선일보는 아닐 것 같아? 조선일보의 핵심 간부들은 박지원 장학생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여기서 폭로해버릴까? 네? TV조선 내가 폭로해버릴까 정말? 이건 완벽하게 박지원 장학생이거든. 언론계.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정권을 잡았으니까 방송도 그냥 알아서 빨아줄 거라 생각한 거야. 방송 권력이 그냥 저절로 넘어갔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딱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TVN 유퀴즈, 대단한 인기가 있었거든.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진 프로가 유퀴즈예요. 각 분야에서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네? 여기에 윤석열이가 딱 나갔다고 해가지고 TVN에서 예, 알았습니다. 알아서 모셔준다? 어림없는 이야기야. 어림없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방송 권력이 완전 좌파가 아직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그 방송 권력이 아직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가 않아. 근데 완전히 그래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유튜브 TVN의 유퀴즈에 딱 출연하면은 엄청나게 잘 만들어 주겠지 해서 들어갔는데 완전히 이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 가지고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자, 방송 편집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방송 편집이라는 게. 어떻게 편집하는 게. 안철수가 10년 전에 MBC 무릎팍도사에 딱 한 번 출연해가지고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어요. 근데 딱 보니까 TVN이 그냥 윤석열 잡으려고 작심한 거야. 깜짝 놀랐어. 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선 대통령 당선이네요. 그러면 TVN의 유퀴즈에 몇 명이 나온 거야. 한 프로에. 원어부대면 원어부대. 그리고 중간에 끼워놓고. 완전히 윤석열이가 개망신 당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이 천하의 윤석열이가 시간이 19분이야. 근데 윤여정 그 배우 윤여정 그 여사가 나왔을 때에는 몇 분인 줄 아세요? 나 그거 봤어요. 50분이야. 50분. 네? 50분이야. 그리고 그 방송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보는 사람이 윤석열한테 열받게 만들었더라고. 무슨 사시 구수한 거 뻔한 이야기 다 나온 이야기만 모아놨어. 그 다 나온 이야기만 했을 리가 없어요. 내가 볼 때 19분 정도면 2시간 3시간 녹화했을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윤석열이가 한심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이른바 편집으로 악마의 편집이지. 이게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인 거야. 제가 지금 윤석열 편드는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 이건 악마의 편집이야. 이른바 악마의 편집. 네? 윤석열, 그러니까 지난번에 집사부 일체. 작년 9월 28일 그 집사부 일체는 대단히 선의를 갖고 편집을 해줬어. 근데 이건 완전히 악마의 편집. 한번 당해봐라. 웃기고 있어? 그리고 유재석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근데 왜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까? 라는 취지로 유재석이가 계속 윤석열 몰아붙이고 윤석열이가 그러면 뭐 나올 필요가 없었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초장부터 그거야. 네? 초장부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가지고 이 시청률이 그냥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더만. 윤석열이가 출연을 했으면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그 몇 개, 시청률 조사 기구 몇 개를 조사해 봤는데, 하나는 그냥 거의 평균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 정도로 됐어. 대통령이 나왔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는데, 뉴 라이징 스타가 나왔는데, 어디는 보니까 시청률이 떨어졌어. 특히 윤석열이가 나왔던 그 시간대, 저녁 8시 41분에서 59분, 18분 동안 그 실시간 시청률이 2.8%. 근데 그 전체 시청률은 3.5%.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섞여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낮아.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한 거야. 그게 만들어 놓은 거야, 방송 자체를. 내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기획을 누가 했겠냐고. 위티스님 놔두세요? 네? 자폭? 야,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뭐 한덕수를 국무총리도 시키고 뭐도 다 했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 인사는 누구냐? 한동훈일 거예요. 한동훈.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한동훈은 인사 패착이다. 절대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근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상세히 나왔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야. 자, 보세요. 한동훈에 대한 인선이 잘한 거냐 잘못한 것이냐가 보니까 잘한 인선이다가 36이고 잘못한 인선이다가 47이야. 모른다, 무응답 이것까지 합하면 65%가 한동훈의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뭐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엄청나게 설쳐될 거라고. 엄청나게. 그런데 이 똑같은 여론조사예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항목을 달리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인식을 물은 조사에서 당선 전에 견줘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선 전에 비춰서 당선 전에는 뭐 그랬지만은 앞으로 잘할 것 같으냐 잘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당선 전과 비춰볼 때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0%로 나왔어. 50%로.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란 이야기야. 구제불능.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25%야. 당선 전에 견조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응답은 22%. 그러면 75%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있다는 얘기야. 대한민국 국민 75%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윤창중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상소문이라도 올리고 싶다. 동의동 윤석열 당선인 그 집무실에 가가지고 상소라도 올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구수엠, 윤 선생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제가 망하라고, 윤석열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면 정신 차렸다고 할 건가? 네? 감정 빼고 보세요. 감정 빼고. 감정 빼고 보수 우파가 공부해야 돼. 공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건 윤석열을 조지고 윤석열 망하게 하고 또 윤석열 빠는 게 아니야. 이건 냉정한 이성으로 말이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직 취임도 안 됐는데 윤석열은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다가 50%. 이미지가 오히려 하는 걸 보니까 더 나빠졌다가 25%. 당선 전에 견저 이미지가 좋아졌다가 22%. 참, 죽어라 그만. 또 뭐라고 나오느냐?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물었더니 잘할 것이 50%,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가 43%인데 문제는 뭐냐? 긍정적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54%, 55%가 나왔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하하하, 참나. 이게 뭐야? 한동훈 인사 잘못된 거야. 한동훈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경향신문의 보도인데, 자, 그렇게 큰 소리 친 사람이 한동훈 부인이 서울에 거주하다가 한 달간,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 3부 아파트에 있다가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 아파트로 한 달간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온 게 밝혀졌어. 이야, 왜 옮겼나 봤더니 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차량을 구매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 채권, 이 공채 매입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줄이려고 지방에 갔다가 한 달간 위장 전입하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한동훈의 부인의 직업이 뭐냐? 네? 김앤장 변호사예요. 아버지 굉장히 유명한 고검장 출신이에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MB 부부의 피눈물이라는 거예요. MB 부부의 피눈물. 정말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 빼고 윤창중이가 보는 이 정치 세계라는 것은 정말 감정 빼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그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어제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 그 위원장이 박주선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겠다고 그랬어요. 아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죠. 이건 정말 인간에 대한 고찰이 없는 집단이 집권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자기 남편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야. 근데 자기 남편이 무슨 병원에 입원해서 거동이 어려워가지고 그 부인이 새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한다. 이런 경우라면 그 부인도
초청장을 보내서 참석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정말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런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죄봐도 정말. 무슨 얘기냐? 지금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남편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잖아. 에? 근데 그 감옥에 보냈는데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남편이 아직도 감옥에 있잖아. 근데 그 부인한테 와가지고 축하를 해달라? 도대체 노리는 게 뭐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만 환영하는 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제1과제야? 남편을 감옥에 보낸 그 장본인이 대통령이 됐어. 근데 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네?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치는 말이야. 너무 잔인한 거야. 뭐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나 뭐 좀 한다는 사람이 만나보면은요. 인간에 대한 연민이나 낭만이나 어떤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말 약육강식이 체질화된 인간들만 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적인 언급하는 거 봤어요? 그러나 이건 별개의 문제야.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한 시대를 책임졌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어.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무슨 옥새를 이어가게 계승한다. 대한민국의 이 간판을 계승하는 자리다. 아무리 그런 숭고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석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그런데 지금 뭐야?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83?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왜 굳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참석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야, 사람을. 초청장을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는 거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여론전하는 거지. 예우할 대로 예우했다. 그러니 박근혜 너 말이야. 너 참석 안 하면 너 욕먹어? 이거 아니겠어?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가가지고 왜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해야 되는데 왜? 아니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그 김윤옥 여사가 그렇지 않아도 피눈물을 흘릴 텐데 윤석열 대선 후보 때에 이명박 대통령 뭐라고 그랬어? 대통령 되면 사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응? 김윤옥 여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 대통령 때 굽슬거렸던 사람들,
권성동이, 장제원이, 그 자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 잡았잖아요. 이 소위 말한 탄핵 연합 세력이. 윤석열 신권력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검찰 불려가서 이제 감옥 갈 때 그 논현동 그 사저 앞에서 줄 서 있던 게 그게 권성동, 장제원, 조혜진이, 저 미락의 조혜진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아니 뭐 친박계는 그렇다 하자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 사면 뭐 그건 그렇다 하자 이거야. 주류가 아니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갈 때에 이 배웅 나갔던 권성동, 장제원, 정진석이 이런 인간들이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사면해달라고 한마디라도 했어?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누구야? 그게 정진석이야. 이명박 대통령 때 비례대표 공천한 게 누구냐? 정진석이.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야. 이명박 대통령. 근데 이 자들이 정권을 잡고서 야, 정치가 이래 되겠냐 말이야. 아니, 이명박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그 친이계가 정권 잡으면 뭐해? 누구도 안 도와주잖아. 그 이명박계에서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초지일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재호입니다. 이재호. 제가 이재호 씨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아시죠? 내가 공정한 거야. 이재호 한 사람만, 딱 한 사람만 이명박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석훈이 막 조졌잖아. 한석훈이. 왜 조졌는가 아세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야, 이런 게. 괘씸한 놈들 말이야. 지난번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만났어요.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올 걸로 알아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배석했던 장제원이가 뭐라고 하냐면 장제원이가 일체 언급이 없었다. 그런 얘기 없었다고 발표한 거야. 그럼 지는 뭐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이야. 정말 배응한, 네? 오세훈, 박준영이가 그나마 서울시장, 부산시장 됐을 때 문재인 만나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달라고 하니까 이준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준석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전략적 패착이다 그랬어요.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석방을 반대했던 게 누구냐? 그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거 다 나왔잖아. 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 폭로해버렸잖아. 이 싸가지 없는 거라고 말이야. 근데 거기에 취임 준비위원장 박주선이가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뭐 건강이 형편없다는데 이명박은 감옥에 있으니까 못 오니까 김윤옥 여사는 와가지고 축하해달라. 이거 아니야.
이런 황당무계한 발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른바 이 강자의 사유체계. 응? 이런 소리를 하면 박주선이나 또는 윤석열 주변의 그 엄청난 그 검사 변호사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이해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왜 저런 소리 하는데? 와가지고 축하해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런 소리 할 사람들이거든. 네? 이런 소리 할 사람.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면목 없다. 늘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하고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 그냥 때려 넣은 한동훈을 법무장관에 시키는 거. 이건 이해가 되는 거야. 엄한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이들의 소위 말한 윤석열 신주류 세력의 사유체계를 분석하면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참석을 시키려는 거야? 아니 박 대통령을 왜 참석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하라 이거야. 자기들끼리 문재인하고 윤석열 두 분이 하셔. 두 분이. 거기에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왜 끌어가려고 그래? 이게 소위 말하는 검사의 사유체계인 거야. 응? 20대 초반부터 검사님, 영감님 오냐 평생을 살아온 그 인간들,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그 인간들의 사유체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거야. 응? 그래서 역대 정권, 제가 40년 정치부기대를 하면서 제가 실감한 게 있어요. 어느 정권이든 검사가 승하면 그 정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런 사유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검사가 승하면은 그 정권은 망했어요. 이른바 사정. 김영삼 정권이 왜 망했느냐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소위 말하는 중단 없는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리 잡아놓은 거야. 감옥에 다. 그래서 망한 거야 사실.